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요, 대법원이에요. 관리 주체의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즉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비하지 못하여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이게 인정되는 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주장만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서 업무방해죄 등이 적어도 기소가 돼야 됩니다. 기소되거나 판결이 있어야 돼요.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인정이 법원의 인정이에요. 또는 검찰, 적어도 검찰이든 법원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건물의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고, 그게 밝혀진 거죠. 사실은 사용 수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것이죠. 그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으로서는 관리단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요.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판례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원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판례에 의한다면 첫 번째,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밝혀져야 돼요. 이게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 민사 가처분 또는 본안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 이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사가 기소를 일단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처분 또는 본안 판결이 있었는지 법원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법적인 사용방해가 있다고 우리가 주장만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가처분이에요. 이 업무방해죄 이거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이거 결정 나오기까지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차라리 가처분이 빨라요.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방해 행위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두 번째, 호텔 객들이 객실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만약에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객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영업도 못하니까 영업도 못하게 하면서 관리비까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런 사실 인정은 법원이 해줘야 돼요. 어떤 민사 가처분 등을 통해서, 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그러한 관리비 납부 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